전 변호사께서 저희 제작진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올 하반기에 이재명은 없다. 그랬거든요. 도대체 뭘 내다보신 겁니까? 아니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복귀하잖아요. 네. 그럼 대선은 없잖아요. 조기 대선은 진짜 어느 쪽이 됐든 아무튼 없잖아요. 첫 번째로 예. 복귀를 자, 하면 대선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지금 해결돼가 있는 이재명의 사건은 사실 없습니다. 공직선거 보면 나는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 이번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네. 이게 무슨 조기 대선이 없으니까 음. 대법원에서 그 파기 환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뭐 그런데도 이 후보 자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빨리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될 부담을 벗어나니까.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용이 되어버리면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이건 김인섭의 그 확정된 범죄 사실과 너무나 정면 충돌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대장동, 백인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사건 지금 묶어놓은 것은 네. 앞으로 뭐 2, 3년 지나야 그 선고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게 대북 송금하고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란 말이에요. 위증교사가 예, 있는데요. 위증교사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네. 한 거 있는데 이제 위증교사는 어차피 항소심에서 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건 예. 김진성이가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저 시킨 대로 위증을 했어요. 이러는데 위증을 한 사람 보고 너 고의가 없어. 너 무죄야. 이랬으니까 예.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하나 굉장히 난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재명이 초조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초조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그 이화영이가 1심에서 징역 9년 그 6개월을 받고 예. 항소심에서 예. 징역 7년 8개월로 뭐 1년 10개월 깎이셨습니까? 네. 조금 깎이셨어요. 7년 8개월 받은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재판이에요. 아. 그리고 그 판결문 안에 보면 수혜자가 이재명이라는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 말하면 우리 용어로 치면 몸통이란 말이에요. 네. 몸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껍데기는 가라, 몸통은 잡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제부터 이화영은 껍데기고 이거 몸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재판을 딱 해야 되는데 신진우 부장이 그대로 재판을 처음에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 이화영에게 징역 9년 반을 선고를 한 신진우 부장이 그대로 하는 걸로 좀 돼가 있으니까 이재명 쪽에서 째가닥 이 법관 기피 신청서를 딱 내버렸습니다. 네. 이러니까 그리고 나서 법관 인사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사이동이 이제 있을 것으로 보고 각각 결정을 딱 했는데 그 각각 결정문을 보내니까 이재명의 1심 변호인들은 받는데 이재명은 안 받아 그걸 폐문부재야. 무려 7번을 안 받았어요. 네. 7번. 네. 끈질기게 안 받아요. 폐문부재 이래가지고 이사 분명 폐문부재 없어. 사람이 없어. 네.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런데 폐문부재 이래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되니까 이게 재판 절차를 진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그 아주 공개리에 압박을 했는데 이쪽에서 그 1심 변호인들이 이 피고인 주소지를 새로 적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문회관이나 그쪽으로 아마 송달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송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또 뭐 즉시 항고해봐서 소용이 없으니까 아마 재판 열리겠죠. 재판이 열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이 1심에서 이화영이가 징역 9년 6월을 받았는데 모든 기록이 똑같습니다. 네. 여기에 연관된 범죄가 또 김승태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직접 돈 보낸 네. 자가 쌍방울 김승태잖아요. 그룹의 예. 실소유주. 예, 조폭. 네. 예. 뭐 조폭이라면 본인이 스스로할지 모르겠는데 조폭은 조폭이죠. 네. 예. 그런데 그 김승태 기록, 이화영 기록 다 똑같아요. 이재명 기록. 네. 증인들 증거 조사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이미 법정에서 다 증거 조사가 끝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써먹으면 돼요. 이러니까 이거는 신진우 부장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재판을 오래 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재판들처럼 전부 다 부인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을 아무리 많이 신청해봤자 뭐 몇 명 신청하면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재판 길어봤자 올여름까지입니다. 아. 그러면 가을 되면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을
그 징역 9년 6월을 선고를 한 사건에 이재명이 난 그 전혀 몰라요. 이재명이가 아니 이화영이가 돈 보내고 김승태가 돈 주고 돈 보낸 걸 나를 위해서 300만 불 보냈다는 건 몰라요. 금시초문입니다. 기억 안 나요? 이게 되겠어요?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모든 증거가 확보가 다 돼가 있는데 그때 안 된단 가서도 말이에요. 의견 표명일 뿐이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의견 표명이 허위사실 공표냐 의견 표명이냐 나는 참 허위사실 공표하고 의견 표명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그건 내가 네.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짚고 그런데 내가 그걸 진짜 국어학자들에게 내가 묻고 싶어서 서울대 모 교수님에게 전화까지 했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허위사실 공표와 네. 의견 표명하고 예. 구분이 돼요 이러니까 막 지가 웃더라고. 아 선생님 나한테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법률 용어니까 네. 거꾸로 제가 물어야 됩니다 하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든 이러니까 실형이 선고가 되면 이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네요. 몸통이란 말이에요. 네. 후회자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알고 그걸 그냥 묵인 방조도 아닙니다. 지시를 했다면 허용을 했다면 네. 허용한 거잖아요. 네. 허용을 하고 김승태에게 감사 표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전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입니다. 예. 요즘은 환율 올라서 더 100억 원이 올라요. 넘게 지금은 120억쯤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120억이에요. 네. 예, 그 120억을 그 기업으로부터 사사로이 지원받는 건데 그걸 부시장이 그것도 오랜 기간 뭐 2, 30년 동안 그 정치적 동지도 아니고 갑자기 낙하산을 타고 평화부지상으로 어쩔 수 없이 평화부지사에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멘토인 그분의 측근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분이 아니고 심어놨던 이해찬 아이고, 예, 전 네. 의원이 측근이죠. 그 마음 다그 소득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그래 제가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합니까? 또 바로 그걸 또 찌르시네요. 예, 그런데 어떻든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경기지사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정당하지 못한 건 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뭔가 하면 그때 대북 제재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음. 이러니까 김승태도 그 돈을 보내는데 직원들 동원하고 뭐 동원하고 심지어 뭐 책 속에도 넣어서 가고 뭐 가고 온갖 짓을 동원을 했어.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 내가 이화영 언제 봤다고 이화영 얼굴 보고 예. 줘요. 예. 자기 대권이 유력해 당연하죠. 보이는 이재명 보고 주는 거지 돈이라는 예, 건. 당연히 그래서 크지도 않은 그 상방을 해서 상방을 또 다른 회사 그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휴. 그래서 거기서 그런 800만 불을 100억이 넘는 돈을 보냈을 때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냥 나 안 받았어 이래도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이재명 이 관계에서 이화영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까지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북경 무슨 베이징 무슨 그 식당에서 그래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김성태도 그 재판을 받고 이화영도 재판을 받고 거기다 모든 증거 기록이 다 있어요. 모든 관련자들 모든 증거 기록 영수증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정인까지 다 나와가지고 사진, 영수증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 고등법원에서 모든 거 무죄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재판의 예. 이 여파가 진짜 큰 거예요. 사법부 불신이 예.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가 있느냐. 법과 양심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이념과 편가리기에 따라서 선고를 해버린다.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면 아 혹시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아니야? 이 말이 먼저 나온단 말이야. 이상한 판결이 나오면. 네. 그게 우리 언론계에서도 묻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만약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그 기사에 그걸 안 적어 놓으면 안 되니까. 네.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그럼 혹시 우리법 아니야? 국제인권법 아니야?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거냐는 거예요. 이게 서부법원에 지난번에 영장이 그 발부가 됐을 때 윤 대통령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서부법원에 사람들이 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사법 불신의 단추는 누가 던졌느냐. 내가 보면 법원이 던져준 겁니다. 적어도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때 이 공수처에 이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이 질문만 문단만 몇 차례 오고 가서도 예? 사법 불신이 이처럼 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판사 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어느 자도 그런 질문을 안 던져. 그럼 너희들은 판사년에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판사냐? 판사냐? 아니면 너희들이 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인형에 지나지 않느냐? 누군가 너희들 뒤에 줄을 당기고 있는 뭐 그런 인형 조종자가 있느냐? 그 우리 꼭두가시냐 너희가. 정치학에서는 인형 조종자라고 하거든요. 인형 예. 조종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사법부가 이렇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뭐 어떻든 나는 4월 4일 날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되면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공약을 했잖아요. 네, 자, 이 대목에서 저희 그 오늘 오전에 그 이제 헌법재판소가 공지를 세 군데 합니다. 하나는 청구인인 국회 쪽에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추인의 대표인 국회 법사위원장한테 공지를 하는 겁니다.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도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지를 합니다. 이 세 곳에 공지를 해서 4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 지금 사태 추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셔서 저간의 사정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그리고 4월 4일 날 우리 전 변호사께서는 거의 100% 가까운 확신으로 인용은 이미 물 건너갔고 기각이냐 각하이냐일 뿐 이건 한쪽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2주 전인가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각 각하되면 네. 맥주 파티를 하겠다. 아 맞다. 그거 오늘 지금 다시 약속하시기로 네, 했잖아요. 제가 4월 4일 날 그 기각 내지 각하가 되면 네. 정확히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때에 사람들이 편하게 오실 테니까 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오후 늦게 네. 예, 맥주 파티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자들에게 네. 좀 협찬도 좀 구해야 안 되겠어요. 네. 예, 4월 12일쯤이 되겠네요. 저도 큰 부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입장료를 한 2, 3천 원 받을까? 그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5천 원씩 받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4월 12일 지금 확정된 날짜는 아직 아니고 한번 그 4월 8일 날 다시 한번 공지를 하시는 걸로 하죠. 예. 일단 맥주 파티는 분명하게 한다. 예, 맥주 파티는 해야죠. 네. 예, 4월 8일 날 정확히 장소와 그 시간까지 시간을 예. 공지를 날짜, 하겠습니다. 시간, 장소를 그리고 예. 예, 그날은 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이게 이념의 이제 대기를 넘어서서 물리적으로 내전 단계에 왔다. 물리적으로 그 내전을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하는 얘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전이라는 거예요. 내전. 어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 때는 유혈 사태가 있을 것으로 걱정한다 이런 말까지 이 했어요. 내전이 난 그래서 네. 네. 제발 이러지들 마라. 당신들이 지금 노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아돌프 히틀러 시대처럼 선동으로 돼서 나만 이 포퓰리스트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나야말로 우리 민중을 대변하고 있고 우리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민중을 위한 말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 아돌프 히틀러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선동 선정 정치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나라는 독재 체제로 갑니다. 일극 체제가 민주당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극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돌프 히틀러가 그랬고 브라디미르 레닌이 그랬고 예? 레닌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그런 독재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해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문명국 이제 반열에 올라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느냐. 그 정치판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전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전이 우리는 그 흔히 말해서 내전이라고 하면 투표용지로 전쟁을 치른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실질적으로 폭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아무튼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전전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중진 의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민주당 쪽에 이른바 입 있는 현역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말이 한결같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라는
하겠다라는 걸 다짐하고 또 불복을 선동하고 있고 특히 광장에 나와서 항거하라, 뭐 항쟁하라, 뒤집어 엎자.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일면에 도올 김용옥이 특별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기각이 되면은 모두 쏟아져 나와서 항거하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네. 그 앞에 호를 자꾸 붙여주지 마세요. 나 김용옥의 글에서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느냐 말이야. 네. 자기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파괴를 해버리겠다. 네. 강제로 모든 것을 뺏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떻든 4월 4일 날 우리는 이 체제 진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1급 체제가 더 확대가 되면 국가 1급 체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주의 1급 체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체제 진정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날로 삼자.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을 뭐 지지해서 그날 맥주 파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오롯이 지킬 수 있게 됐다. 음.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뭐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라. 우리 맥주 마시자. 맥주 마시고 그리고 서로 악수하고 웃고 헤어지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하자는 건데 그럼 주체는 김광일 선생님이 하는 걸로. 네,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상의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4월 8일 날 구체적인 시간, 장소, 날짜 이런 것들 정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손님이 오실까를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만 또 장소의 규모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차차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오늘 전원책 변호사께서 반드시 맥주 파티를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약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아니 좀 시간 있으면 한 마디만 좀. 네, 아니 합시다. 뭐 얼마든지 더 하셔도 됩니다. 뒤에 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예, 알고 없습니다. 네. 네. 전주지검에 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10명이 몰려갔어요. 예. 이 전주지검이라면 이창수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거기 있을 때 타이 이사제 사건을 수사했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의 범죄들 쫙 일람표 예. 뭐 범죄라기보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의혹 예. 의혹 일람표 쫙 중에서 네. 그나마 유일하게 수사가 된 게 그 타이 이사제 사건 그게 뇌물죄란 말이에요. 네. 그 전사위 서모란 자를 서창호라는 사람입니다. 예, 네. 뭐 이렇게까지 밝혀야 네, 밝히겠습니다. 네. 서창호를 네. 타이 이사제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예. 이 상직이가 네. 만들어가고 거기에 전물을 퍼 앉혀놨단 말이에요. 네. 비행기의 피업자도 모르는 자를. 네.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전무를 시키더라고요. 한 달에 800만 원씩 전무를 하려면 전문 지식이 없어야 전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전문 지식이 전무해야 전무할 수 있다. 전무니까 전무 이사를 예. 시켰는데 뭐 어쨌든 그러면서 딸하고 거기 가 있었잖아요. 경호원도 갔잖아요. 이 미스터리예요, 대통령의 미스터리. 인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로 직후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뇌물죄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민주당이 뭐가 만들어지가 있는가 하면 전 정권 정치 탄압 뭐 대책위원회 네. 정치 탄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게 전주지검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네. 국회에 쫙 몰려가서 그러면 정치 탄압하지 마라. 문재인은 무슨 정말 성역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나는 타지마을 간그 김정숙. 김정숙 여사 사건 네. 무혐의 검찰이 아. 그다음에 샤넬 옷 입은 거 그리고 반납을 했다. 그 뭐 어디 전시장에 또 전시가 됐다 했는데 네. 그것도 무혐의. 예. 그런데 왜 관봉권 돈 쓴 거, 돈 5천만 원 그 친구에게 줘서 딸에게 보낸 거 이런 네. 걸 왜 수사 안 해요? 그런 걸 왜 수사 안 하고 이게 딱 무혐의 때리기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네. 그리고 타지마을 간 게 왜 무혐의입니까? 나는 도대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문재인 수사도 안 해요. 그리고 다 선고유예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문재인 수사 안 해요. 그리고 전부 다 무죄. 네. 이거 많은 짓들이에요 이게. 왜 좌파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서 권력 앞에 다 꿀에 앉아서 예, 저희들이 멸사반공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고 우파는 뭐 비상계엄 선포하면
했다가 이렇게 구속이 되고 현직 대통령이 자, 전 변호사님, 계엄이 위헌입니까? 계엄이 왜 위헌이에요? 헌법에 적혀가 아닌데 왜 위헌입니까? 기초. 예, 헌법에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느냐 그 요건에 맞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네. 그런데도 가령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게 좀 넘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위법의 정도를 판단했을 때 가령 국회에 왜 그런 포고령이 나오고 국회에 왜 군인들이 왜 갔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럼 물론 위법성은 일부 보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건 아니다. 아니 근데 국회에 군인이 가면 안 된다고 어디 써 그래서 있습니까? 말이에요. 근데 군인이 이제 진주를 했으니까 아니, 진주하는 형식이 군인이 있으니까 가면 진주죠. 헬기 타고 진주라는 말을 했으니까. 쓰면은 갑자기 말이 이상해지는데 저쪽에서는 진주다 뭐 점령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런데 아니 군인이 점령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점령을 했으면 가령 본회의가 열리는 아니 것을 그걸 말이죠. 한자어로 쓰니까 진입, 진주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지 말고 군인이 그 왜냐면 우리나라에 계엄과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계엄과가 합참에 있어요. 예, 합참이 있어요. 네. 합참에 계엄과가 있고 네. 그 계엄 매뉴얼 있잖아요. 내가 네. 군에 있을 때 그 군단급 이상이 다 있고 그리고 서울 주변에 있는 사단들 있잖아요. 네. 30사단 뭐 지금은 이제 좀 공개해도 됩니다. 지금 다 부대 단위가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30사단, 수기사, 17사단 그리고 그 24단 이 네 군데는 다 있었습니다. 내가 그 참모를 했으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일 정통하신 아니, 분이네. 내 뒤에 캐비넷 속에 있었어요. 아이고야. 네. 이 계엄 매뉴얼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캐비넷 속에. 네, 네. 법무참모 뒤에 캐비넷 속에 딱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계엄이 발동되면 그걸 들고 사단장이 올라가서 쫙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계엄과에 있는 계엄 규정에 보면은 비상계엄 발동 시에는 8개 사단을 동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개 사단 병력이 15,000명입니다. 8개 사단이면 12만 명이에요. 예, 그리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근데 왜 그 병력을 움직였다고 해서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궁금을 우리 저 법조인이시자 또 많은 군 생활을 법조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 메뉴래요. 네. 보면 예컨대 그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이잖아요. 네. 지금 뭐 그보다 더 높은 롯데 빌딩도 있지만은 네. 그 꼭대기에 보면 수방사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발칸포 가지고 이 발칸포가 서울에 내가 그 밝히지 못하겠는데 예. 서울에 그 발칸포가 있는 데가 7군데가 있었어요. 네. 그 발칸포들이 다 여기 뭐 가까운 호텔 옥상에도 있다 뭐 그런 소문이 대공 있었습니다. 하기 무기들이 있고 그 네. 병사들이 올라갈 때는 군복 입고 뭐 사복 입어 뭐 이런 지시까지 그렇죠, 내려가고 그렇죠. 했는데 가령 우리가 그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제일 처음에 어느 이 그런 부대 있는 곳에 병사들이 또 진주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신문사 뭐 이런데 다 진주하는 걸로 네, 네. 그 내가 자꾸 진주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아니 비상 계엄을 장난으로 합니까? 정말 저는 그런데 그냥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이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통령께서 좀 뭐 장난치신 거야.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저도 허술한 다 비상계엄을 철들어서 하나? 23살, 24살 예. 때 겪었던 1979년, 1980년대에 있었던 그때의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40년 만에 치러지건 50년 만에 치러지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 제77조 1항 2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위헌이라고 그러고 위협이라고 그러고 절차상의 그 어떤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것 그것이 위헌 요소입니까? 이 마지막 비상계엄이 5.18 비상계엄이잖아요. 네. 예, 그 앞에 그 11.6대 비상계엄 네. 말고 이 5.18 비상계엄은 전국으로 확대가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때 뭐 서울이 봄이 되려갖고 난리가 났고 모든 경찰력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학생들 데모하는 거 그런 거 뭐 막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온 사업장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업장 외근 가면 노조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 주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5.18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이게 물론 광주에서는 비극이 벌어진 건데 전국으로 확대가 되니까 서울 길거리에 조용해져 버렸어.
서울 길거리가 그럴 정도로 비상계엄은 삼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젊은 시절에 피 끓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그 직후 이제 군법무관으로 광주에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돌이켜 보건대 저희 그 유튜브 방송만은 12월 초부터 계엄이 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인데 이거를 숨도 안 쉬고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위헌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좀 분명하게 입장들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법전을 몇 번만 찾아보니까 두어 시간 찾아보니까 우리에게는 헌법도 있지 계엄법도 있지 그다음에 형법에 보면은 내란이라는 건 뭐고 국헌문란이라는 건 뭐고 정말 자세하고도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오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내가 유튜브 방송을 재방송을 하면서 일체 다른 유튜브 방송도 나가지 않고 네. 그리고 정규 방송에도 내 대담하는 건 가끔씩 피합니다. 대담은 뭐 정치인들하고 대담하라고 하면 이제 이 나이에 뭘 입을 쓰느냐. 그리고 워낙 1+1을 자꾸 1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입을 쓰기가 싫어서 안 했는데 내가 이 김광일 방송을 아이고 이것도 나하고 생각이 왜 똑같느냐. 나는 그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곧장 내가 이 내란죄가 아니다. 이 미친놈들 아니냐.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다가 내가 뭐 민빈 성명에도 내 이름이 등장을 해버리는데 나는 그래도 참 내가 존경하는 허영 교수님 워낙 내가 그분이 아니 형법에 말이죠 내란죄라는 것은 딱 설명을 해놨어요. 국토를 참전하여 국가 권력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국헌문란이 폭동한 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리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이랬는데 유일하게 내가 수많은 유튜브를 보잖아요. 저도 못 보고 그런 사람들도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야 그때 김광일은 저런 측이 동지더라. 그래서 내가 이 김광일이 연락 왔을 때 그래 내가 김광일 가서 김광일 얼굴은 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우직하고 무식한 놈이 산을 옮긴다고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저는 참 저 생활신조로 삼고 싶은 말인데. 마지막에 자기를 이렇게 띄우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법 전문가들, 법 기술자들은 자꾸만 교묘한 말로 이걸 꾸며요. 앞으로 호를 우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공 김광일 그거 자, 괜찮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저희가 아직은 웃음을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전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정말 날짜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 아니고 다른 날이면 어쩔 뻔했는가 싶을 정도로 오늘 전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려면 시민 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같은 편이라도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확실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자유와 책임 그리고 누구에게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균등한 기회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보수 우파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걸 좀 앞으로 지켜나가자. 그렇게만 하면 오늘의 이번에 겪은 이런 상황, 오늘의 이 상황이 앞으로 아주 큰 밑거름이 될 거다. 이 나라가 이 선진 민주정 톱 1, 2까지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다. 난 그걸 믿습니다. 다음 이제 나는 내 생각대로 좋은 방향으로만 개헌이 되면 다음 대통령은 정말 할 일이 많을 거다.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을 지금부터 다 정비를 새로 해야 된다. 이게 범죄율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학교 교육 이게 교육도 계획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공공계획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이 속에 사실 노동개혁이잖아요. 이거 너무 급합니다. 네. 이걸 가령 윤 대통령에게 저는 이제 기대를 걸지 않아요. 다음 대통령이 몫으로 넘어가야 된다. 다음 대통령이 이 노동개혁을 제대로만 해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세로 이 번창하는 그런 국가가 될 거다. 나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